벗을 만날 때 네 가지를 속여야 한다면 그대는 나를 위선자라 부르겠는가? 진심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온 그대에게 나의 이 말은 분명 해괴하게 들릴 것이다. 나 또한 젊은 시절 고든 마음과 날선 진실만이 세상을 바로잡는 칼이라 믿었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의 칼바람 속에서 혹독한 세월의 풍파 속에서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다루기 힘든 흙이며 진심이라는 씨앗조차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오히려 독초가 되어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교활한 처세술이 아니다. 세파에 깎이고 달아버린 마음을 지키고 소중한 인연의 온기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한 늙은이의 처절한 지혜에 관한 것이다. 첫째, 돈에 대해 무지한 척하라. 벗이 누가 어디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었다더라. 혹은 어느 집 자식이 큰 집을 마련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꺼내거든 그저 묵묵히 차를 따르며 나는 그런 것에 어둡다고 말하라. 한때 나 역시 권력의 중심에서 부와 명예를 논했으나 강진의 갯바람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가르쳐 주었다. 사람이 재물을 자랑하면 반드시 시기하는 자가 생기고 가난을 한탄하면 은근히 깔보는 자가 나타나는 법. 인간관계에서 돈 이야기는 맑은 우물에 던져진 흙탕물과 같아서 한번 휘저어지면 다시 맑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벗이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존재이지 서로의 재산을 저울질하는 장사치가 아니다. 벗과의 사이에 재물이 끼어들면 우정은 미묘하게 변질된다. 한쪽이 월등히 잘 살게 되면 다른 한쪽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만다. 밥 한 끼를 사는 것, 술 한 잔을 권하는 것조차 계산하게 되고 순수했던 마음에는 열등감의 그늘이 드리워진다. 반대로 한쪽이 너무 어려워지면 동정심이 우정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동정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러니 벗을 만나거든 그저 조용히 살 따름이라 말하라.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평등한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처세술이다. 둘째, 고단한 삶을 애써 드러내지 마라.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살림살이가 팍팍하여 어깨가 무거울지라도 벗을 만나서는 요즘은 그럭저럭 지낸다고 말하라. 유배지에서의 18년, 매일 밤 뼈를 깎는 고독과 분노가 나를 찾아왔다. 허나 내가 만일 찾아온 벗에게 그 모든 고통을 낱낱이 쏟아냈다면 그 벗이 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었을까? 사람은 본디 자신의 짐만으로도 버거운 존재다. 타인의 무거운 짐까지 계속 짊어지려는 이는 세상에 드물다. 늘 아프다, 괴롭다, 죽겠다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 기운이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법. 어두운 기운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든다. 물론 속을 모두 감추라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벗에게 기대어 위로받아야 할 때도 있다. 허나 만날 때마다 고된 사정을 늘어놓는 것은 벗의 마음밭에 나의 슬픔이라는 무거운 돌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과 같다. 언젠가 그 밭은 황폐해져 더 이상 어떤 위로의 싹도 틔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힘들거든 이렇게만 전하라. 요즘은 좀 지치긴 하나 곧 나아지겠지. 그 한마디 안에는 나의 힘듦이 담겨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함께 실려 있다. 듣는 이의 마음의 무게는 덜어주면서도 나의 진심은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벗에게 온전히 지우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깊은 배려다. 셋째, 때로는 진실보다
공감이 우선임을 기억하라. 벗이 격앙된 목소리로 세상의 부조리를 토로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억울함을 쏟아낼 때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논리의 허점을 찾기보다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보았다. 젊은 시절의 나였다면 그건 자네의 잘못도 있지 않은가?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편협하다며 날카롭게 지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람은 이성으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으로 이해받는 존재라는 것을. 벗이 원하는 것은 날카로운 분석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따져 이기는 것은 순간의 쾌감을 줄지언정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이란 공감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논리로 벗을 이겨 얻는 것은 텅 빈 승리뿐이며 그 대가로 마음의 거리는 한 뼘 더 멀어진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자네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가 천마디의 논리보다 강한 위로가 됨을 나는 기나긴 외로움 속에서 배웠다. 그 말은 나는 내 편이다 라는 가장 따뜻한 신호이며 그 신호를 받은 벗은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안도하게 된다. 넷째, 헤어질 때는 오늘이 더없이 기뻤다고 말하라. 설령 대화가 조금 겉돌았고 마음이 조금 지쳤더라도 자리를 마칠 땐 꼭 이렇게 마무리하라. 자네를 만나니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네. 혹은 자네 덕에 오늘 하루가 참 따뜻했네. 유배지에서 찾아온 복과 헤어질 때면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오늘 참으로 즐거웠다고. 그 한마디가 다음 만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홀로 남은 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남의 끝은 그날 전체의 인상을 결정짓는다. 마무리가 밝아야 그 하루가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한 시간을 돌이킬 때 그날의 마지막 말과 표정부터 떠올리기 마련이다. 헤어질 때 건넨 따뜻한 인사 한마디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법과의 정은 말의 깊이보다 인상의 따뜻함에서 오래간다. 그 기억의 온기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준다. 오늘 기뻤다는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당신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며 다음 만남을 위한 씨앗을 심는 행위와도 같다. 그대여, 이제 알겠는가? 내가 말하는 네 가지 속임수는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간사한 장꾀가 아니라 세파에 깎이고 닳아버린 마음을 지키려는 처절한 지혜임을. 이것은 혀를 다스리는 규율이며 내 감정의 폭풍 위에 벗을 휘말리지 않게 하려는 책임감의 발로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폭발하려는 날것의 감정과 말을 억누르고 관계라는 더 깊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진심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적당히 가리고 돌려서 말하고 아픔을 삼키는 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함께 건너온 인연에 대한 최고의 예의일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의 날카로움보다 침묵의 무게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젊은 날에는 나의 지식과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다. 요란했던 잔치보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준 벗의 그림자 하나가 더 선명하게 마음에 남는 법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가까워지지만 결국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깊은 유대를 느끼게 된다. 결국 삶이란
내면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타인의 마음에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으며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대신 서로의 온기를 지킬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길고 고요한 여정일지도 모른다.